2016년부터 완전 다수당으로 정립된 지가 그렇죠. 벌써 딱 8년. 10년째예요.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쪽 저쪽으로 바뀌더라도 그렇죠. 예. 국회의 다수당이 완전한 그렇죠. 권력은 예. 민주당이 쥐고 예. 있는 거라 예. 여기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음. 국민의힘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네. 2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특정 정당의 모든 의회 권력을 몰아줬더니 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구나에 대한 반대급부 여론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네. 법안이 처리됐는데 처리되고 난 다음 욕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 해야 될 일들은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외치고 있는 울분이 이분 한 분만의 목소리가 아닐 거예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아내의 가족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당한 사건이 하나 발생해서 최근에 굉장히 그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직접 이게 형사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이 부분에서 결국 국가 권력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경찰이 온전하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겠거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경찰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했을 때 결국은 검찰로 송치해서 검찰이 그 내용들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지만 네. 이걸 한쪽 축을 무력화시키는 다음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죠. 그럼 어디 찾아가야 되냐면 결국은 비싼 비용을 들여서 그렇죠. 변호사 사무실에 네. 찾아가고 그렇죠. 저 사람에 대해서 지은 죄값을 받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 형사소송에서 또 진행되는 과정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라는 것조차의 문구가 이게 과연 나한테 얼만큼 도움이 되는 문구인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국가 권력 기관들을 한 축을 무너뜨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일들은 아주 자명하겠죠. 기존의 검찰이 할 수 있었던 보안 수사의 한 축이 있다면 이게 무너졌으면 네.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그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국힘의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애석하게도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 그칠 뿐 네. 지금 이 돌려차기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직접 본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SNS에 글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까지 오게 네. 만드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이나 야권 전체에서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보안 수사권 페이지에 돌려차기 피해자가 본인의 실명을 올리면서 김용민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에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았어요. 아 진짜 저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형사법 개정을 영전에 올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퍽이나 그러시겠네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분이 이 피해자가 오히려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옥에나 가세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라고 본인의 실명을 이렇게 쓰면서 그리고 댓글을 또 삭제했나 봐요. 이걸 누가 삭제한 거예요? 본인이 삭제한 거 아니면 게시자가 그러니까 이 운영자인 김용민 의원 측에서 이걸 삭제를 한 거일 텐데 뭐 하여튼 저렇게 다시 이게 달렸나요? 지금 댓글은 하여튼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피해자분이 말씀하신 게 조금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오히려 좀 속 시원함을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분은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 돌려차기 피해자로서 아직 그 감옥에 있는 그 범죄자가 뉘우치지도 않고 오히려 맞아요. 나오면 좀 보복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난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을 더 연장시키고 나 같은 피해자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저기다가 표현을 하신 거로 저는 보고요. 저런 이야기를 만약에 김용민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삭제를 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인 거죠. 네. 어차피 뭐 국민의 말은 잘 귀를 안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건 너무 심하다고 하여튼 봅니다. 그 피해자가 본인의 SNS에 또 하나 올려놓은 게시글이 있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거다. 누구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개정 폐지를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7명인데 기사에 나온 거예요. 기사에 나온 일부분을 이렇게 한 건데 이분들이 주도한 분들이다라고 해서 김민석, 김용민, 박은정, 서영교, 정청래, 추미애, 한병도 이 의원들을 게시해 놓은 글을 하면서 진짜 늙어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 을사오적 같이 뭐 사법 후퇴 7적 뭐 그런 느낌이 나는데 네. 이게 그 이분이 본인 SNS에 이 똑같이 김용민 SNS에 또 어떤 글을 올렸냐면 네.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네. 이득과 손해를 나눠놨는데 검찰 땡땡 이득, 경찰 땡땡 손해, 변호사
땡땡 이득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오히려 경찰은 일거리가 너무 늘어나니까 손해라는 거고 네. 검찰 수사관들은 편하게 일하니까 이득이라는 거죠. 네. 변호사는 돈 버니까 이득이고 네. 그다음에 정치인 땡땡 개이득 이렇게 써놨어요. 엄청 개이득. 그리고 그 평범한 시민 땡땡 개손해 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2021년 제가 2017년 정도부터 변호사를 시작했는데 네. 2021년 검수완박 이전에는 저렇게 피해자분들이 찾아와서 고소대리 상담이 오면요 사건은 안 맡았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고소장 내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경찰이 다 수사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 잘 못하면요 그거 검찰이 다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굳이 선임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2, 3년 전부터는 그 고소인들이 피해자분들이 찾아오면 고소대리를 맡게 되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굉장히 우려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가속화되는 거고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초동 수사하고 검사들이 법리 보충을 하는 이러한 세계가 2021년부터 깨지고 지금은 아예 검사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비용이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을 개인이 국민이 변호사비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김용민 의원은 뭐라고 이번 논란에 대해서 아니 나중에 필요하면 법안에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도는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 이거 하면 빨리 이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뭐 정작 이 법안을 막기 위한 행동은 아직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건의하지 않겠다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조정하면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게 하고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돈은 과거에 이미 녹았는데. 부동산 문제로 자신 있게 부동산의 개혁을 완수했다고 했던 게 임대차 3법이에요. 네. 그래도 번개불에 콩 막 볶아 먹듯이 몇 날 며칠 만에 통과시키고 난리가 났거든요. 네. 환호하고. 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웬만한 전세값 2억 3억씩 싹 다 올라가서 올랐죠. 주식 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시켰습니다. 네. 그럼 그 법을 어떻게 그다음에 치유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조정하고 네. 이 사건 결과적으로 보안사건 완전 폐지로 인해서 피해자가 양산되고 네. 여기에 맞춰서 지금 나머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실제 집행 능력들이 조정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검사들이 다 떠나가고 수사관들이 좋은 양질 수사관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네. 문제가 발생했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고칠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무책임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런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네. 분명하게 아까 있는 7분뿐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꼼꼼하게 기록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문제는 뭐 피해자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건 누군가 또 피해가 발생을 한 거고 네. 피해자가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고통은 전혀 이 사람들은 아예 책임질 생각이 없다라는 거 아닌가.